안녕하세요. 10번째 이컨 스토리 for you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 그리고 터미널로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절벽이 보이죠? 저희가 2020년에도 또 한 번의 경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뛰어넘으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2008년도에 일어났고 그 역사적인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터미널로지인 MBS, CDO, CLO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오늘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경제 역사를 알아야 하고 누구보다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항상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학습 효과를 얻지 못하고 또 10년이 지나고 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오는 파워 오브 머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그너런스입니다. 이그너런스. 그러니까 문외한인 거죠. 경제를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내가 안 배우는 터미널로지 이해가 저의 경제적인 인디펜던스를 결국은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하늘 위에서 땅을 내다보는 그 기쁨,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런 풍경이죠. 모든 인간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에 가까워지려는 그런 욕망이 있죠. 누구나 올라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나요? 준비된 자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누구나 다 올라가면 부자 되는 게 쉽게요. 그죠? 하지만 부자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위에 저렇게 날아다니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올라간 만큼 내려갈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워지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 내려간 다음에 암흑 속에서 파라글라이딩 하는 게 과연 쉬울까요? 많은 분들은 자기의 현 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날아다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두워지고 서늘해지고 바람이 불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올라가기 전에 많은 연습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돌개바람이 불어도 여러분들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게 날 수 있다. 그리고 딴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배워라. 어차피 솔로 비행이에요. 딴 사람이 여러분들 투자 100%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100% 책임져 주지 않아요. 혼자 날 때 내가 혼자 비행, 솔로 비행을 하면서 살아나는 법을 배움으로써 터득하시고 오래 안전하게 날아가시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날르면 날를수록 그만큼 위험 부담은 커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경제 주기도 매 10년마다 상승과 하향을 반복한다. 2000년에도 2008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우리는 같은 역사의 반복을 경험한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닷컴 버블도 12년이 지난 서프라임 버블도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유도 모르고 해법도 배우질 못했다. 레이 달리오가 말했듯이 우리는 정확한 시점에 타이밍을 할 수가 없다. 쓰나미가 오면 해변에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피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쓰나미가 끝나면 다 해안이 와이프아웃 됐기 때문에 모든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픽앤추스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쓰나미를 구경하다 파도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수밖에 없는데 괜히 옆에서 파도 구경하다가 같이 휩쓸려 지나가면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MBS, Mortgage Backed Security입니다. 한국말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집, 투자자 주택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은행은 투자은행에 이를 넘깁니다. 노트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가 꽤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퍼다 날리는 거죠. 그럼 투자은행은 이를 채권화를 하고 크레딧 에이전시, 무디, S&P, 피치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고 트리플 A에서 정크 레이팅까지 여러 투자처에 넘기는 월가의 채권 방법을 말합니다. 월가는 처음 이 방법이 나왔을 때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같이 생기면서 퍼펙트 스톰이 형성되었을 때 여러 곳에서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서 크나큰 러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 증권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채나 대출 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면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CBO, 회사채, 채권이기 때문에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라서 CBO라고 부르고요. 대출 채권인 경우에는 대출 채권 담보 부증권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이라고 합니다.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 보증업체들이 보증을 서기도 하며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같이 섞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채권을 김밥 말듯이 그냥 이것저것 막 집어넣는 거예요. 퀄리파이가 안 되는 채권들을 그래서 딱 해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김밥이 맛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몇 개 상했다고 그래가지고 못 파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막 슬라이스를 내가지고 여기저기에다 이거 트리플 A야, 이거 더블 A야, 더블 B야, 뭐 이렇게 해서 판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을 섞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내관이에요. 예? 근데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니까 debt이라는 게 모든 종류의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MBS도 CDO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크레딧 카드 대, 스튜던트 데트, 홈 에퀴티 데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여기다가 그냥 막 섞어서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CDO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 등급에 따라 다시 최우량 CDO, 우량 CDO, 비우량 CDO 에퀴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채권이 담보로 편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데다 담보로 사용된 회사채나 대출채권이 제때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최우량 CDO라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채권을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 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뭐가 이 안에 섞여져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충분히 스터디를 못하고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미국 등지에서 1조 달러 규모의 CDO가 발행된 정도로 엄청 핫했어요.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 기관들은 부동산 화랑을 틈타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몰기지 채권이나 모기지 담보부 증권 MBS를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그러니까 요걸 만들어서 채권화해서 넘기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거예요. 그런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서 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합성. 이것저것 때려 본다는 일.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가 된 거예요. 2007년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프라임 모게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A라고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생각해서 사둔 것조차도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한꺼번에 모든 섹터, 그 트리플 A에서부터 정크까지 모든 거를 다, 그러니까 김밥이 전체적으로 다 상한 거예요. 꼬투리만 상해가지고 그것만 러스가 난 게 아니고 김밥 전체가 그 도대체 뭐가 섞인지 모르고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일제히 한꺼번에 상한 겁니다. 2020년대 현 상황은 어떤가요? CLO가 문제입니다. 2008년과 같은 MBS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엔 기업 채권이 갚을 능력을 상실하면서 CLO 기반의 CDO 시장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겁니다. 크레딧 에이전시가 회사나 회사채의 레이팅을 낮추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트리플 B 마이너스부터 아래는 정크 반드로 분류가 돼요. 이는 회사들이 기존에 2% 이자로 빌려 쓰던 돈을 갑자기 정크 반드가 되면서 돈을 빌리려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20%까지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니 뭐 이때 한국에서 돈 많이 빌렸을 때 채권 하잖아요. 그때 뭐 20%까지도 떨어지고 뭐 40, 나중에 말겐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채권 가격이 뭐 30%, 40%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기름값 가격이 하락으로 모든 정유 관련 회사들이 정크반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들이 정크로 내몰리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을 이자를 많이 내줘야 되니까 이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하이 일드 반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가 이 내관이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페드가 이런 정커 반드도 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정세로 채권 시장이 조금 돌아서곤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자꾸 뉴스에 나오고 도대체 요즘은 사실과 거짓이 정확히 모르는 시점인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려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페드가 하는 말은 5월 중순서부터 ETF로 그 회사채 시장에 그 채권들을 사주겠다. 이분 정커반드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